자, 이번 시간에는 3대 영양소 지질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지질은 예전에 물질대사 편에 설명드렸듯이 이미 세 종류가 있다는 거 기억나죠? 그지? 중성지방, 그 다음 인지질, 그 다음 스테로이드. 그지? 그건 기본 개념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지질의 구성원소도 일단 포도당을 만들었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뭐는 껴들어가요? 탄소, 수소, 산소는 껴들어가죠. CH는 껴들어가요. 그 다음에 일부 지질의 종류에 따라서 뭐를 포함할 수 있냐면 질소나 인이나 황도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해됐지? 그지? 지질의 종류 세 종류 중에서 지방은 이걸로만 구성이 돼요. 지방은. 인지질은 앞에 뭐 붙냐? 인 붙잖아. 뭐가 들어가야 돼? 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볼게. 스테로이드는 앞에 S잖아. 황이 들어가요. 황. 거기 질소도 같이 껴들어갈 수 있고. 이래서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잡아줄 수도 있어야 돼요. 나중에 다시 한번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지질의 기능이 역시 몇 가지요? 세 가지죠. 뭐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어요. 에너지원으로. 그래서 세포업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원구성 물질로 활용이 되지. 그 다음에 생리 기능에 관여하는 물질로 활용될 수 있어요. 됐지? 그럼 에너지원을 쓴다는 얘기는 역시 세포 호흡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놈은 얼마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 탄수화물과 단백질과는 다르게 1g당 9kcal, 훨씬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이놈이. 이게 됐지? 그래서 지질을 에너지원을 쓰는데, 에너지원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지질 중에서 지방을 많이 쓰거든. 그럼 지방을 세포업으로 완전 분해시키고 싶어요. 역시 뭐랑 반응시켜야 되냐면 산소랑 반응시켜야 돼요. 그럼 산소랑 반응시키면 역시 최초의 재료로 돌려보내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완전 분해시키게 되면 이산화탄소하고 불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럼 지방 속에 저장된 에너지를 어디다 실어내겠어요? ATP에다 실어내겠지. 일부는 뭘로 빠져나갈 것이고, 그렇지, 열로 빠져나가겠네. 이해됐니? 봐, 내가 지방 1g을 세포 호흡시켰어요. 그 다음 탄수화물 중에서 포도당 1g을 세포 호흡시켰어요. 그러면 이때 만들어내는 ATP 수를 볼게요. 포도당 하나는 ATP를 38개 만들었잖아. 그럼 지방 하나가 만들어내는 ATP 수는 38개보다 많겠니 적겠니? 그래, 당연히 많겠지. 왜? 얘는 1g당 저장하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 됐지? 자, 그 다음 이때 이제 지질의 기능들은 뭐하고도 바로 연결시켜야 되냐면 종류하고도 바로 연결시켜야 돼요. 지질은 세 종류가 기능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 딱 하나하나씩. 됐지? 일단 에너지원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게 바로 지방이에요. 지방. 됐지? 그 다음에 원구성 물질로 활용되는 게 바로 인지질이지. 인지질이 예전에 설명했듯이 일단 세포의 가장 기본 막을 구성하잖아. 세포막. 됐지?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가 바로 생리기능 조절 물질 쓰이는데, 스테로이드가 바로 생리기능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만들 때 이놈이 쓰이거든. 그래서 이놈들의 기능을 전부 다 연결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의 기능은 에너지원 말고도 에너지 저장 물질로도 활용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표현을 좀 할게요. 내 몸에 세포가 있고, 이 동물 세포 기준이야. 이제 포도당 얻어왔잖아. 그렇지? 그럼 포도당 얻어왔고, 포도당 일부를 세포로 쓰겠지. 그리고 얘가 남아 돌면 얘를 합성해가지고 뭘로 저장을 하니?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하지. 글리코젠으로도 저장하고도 포도당이 남아도잖아. 그럼 남아도는 포도당을 뭘로 전환시키냐면 지방으로 전환시켜요. 됐지? 왜 하필이면 지방으로 전환시키냐 이거지? 이유가 있지. 왜? 지방은 같은 질량당 에너지 저장 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됐지? 그래서 지방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야. 이해되니?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전환시켜서 저장하는 이유가 1g당 에너지 저장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이해됐지? 자, 그 다음, 그럼 내 몸에서 지방이 많이 만들어지면 지방을 저장할 세포들을 많이 만들게 되거든. 그 지방을 저장하는, 즉 지방을 전문적으로 저장하는 세포들 우리가 무슨 세포라고 표현하냐면 지방세포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렇지? 그럼 지방세포가 존재하는 위치가 주로 어디에 많이 위치시키냐면 피부 아래에 많이 위치시켜요. 그래서 피부 아래에 지방세포가 뭉쳐져 있는 조직을 우리가 지방 조직인데, 그걸 정확하게는 피하 지방 조직이다라고 부르면 돼요. 되니? 그럼 봐볼게. 그럼 내가 피부의 단면을 잠깐 그리잖아. 피부의 단면을 잠깐 그려주게 되면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집단이 있을 것이고, 피부 중에서 가장 바깥쪽의 세포 집단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표피라고 불러요. 표피. 그렇지? 표피, 즉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세포들은 물질 대사를 하지 않아요. 얘들은 물을 다 빼버려가지고 벽돌처럼 굉장히 단단하게 연결시켜버린 거거든. 그렇지? 그 안쪽으로 실제 물질 대사가 가능한 세포 집단들이 있는데, 물질 대사가 가능한 이런 세포 집단의 피부를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진피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진피에 바로 뭐가 지방세포들을 많이 분포를 시킨다는 얘기지. 이랬지? 그러면 지방세포층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놈들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피와 지방층이 뭐해진다는 얘기예요? 두꺼워진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럼 지방이 많이 두꺼운 피와 지방층이 두꺼우게 되면 가장 첫 번째가 외부 충격 있잖아. 외부의 물리적인 충격을 애가 뭐 할 수 있냐면 흡수할 수 있어요. 충격 자체를 흡수해가지고 체내로 이 충격이 전달되는 걸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체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와 지방층의 역할이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 단열 효과가 있다고 그랬지. 예를 들면 체내에 있는 열 에너지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려면 여기를 통과해서 가리잖아. 근데 단열 효과 때문에 이 열이 쉽게 빠져나갈 수 없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걸 막아준다. 열이 빠져나가는 걸. 그래서 단열 효과를 통해서 체내에 있는 열이 빼앗기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도 관여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 적응과 진화 설명을 할 때 북극의 여우하고 열대지방 여우를 비교하게 되면 북극 여우가 피와 지방층이 뭐가 다르세요? 두껍다라고 표현을 했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 그래서 지방의 역할들이 체온 유지라든지 외부 충격으로부터 체내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담당한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 입장에서 이제 정상인 사람과 비만인 사람이 있어요. 비만인 사람은 특히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지방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단백질보다 구성 비율이 높지, 지방이 높게 비례면 그 사람 우리가 이제 비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 인지지력 하나 까이겠듯이 몸구성 물질, 스테로이드는 생리 기능에 관여하는 물질로 활용된다는 점. 됐지? 그 다음에 각 세 가지 물질들을 이제 화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게요. 화학적으로. 일단 중성 지방이에요. 지방에다가 항상 중성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말 그대로 성질 자체가 중성이라는 얘기야. 산성이나 염기성이 성질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지? 지방 몇 분자를 살펴볼 거냐면 한 분자를 살펴볼 거예요. 지방 한 분자. 됐지? 이때 지방 한 분자에 대한 내용이 문제 출제될 때 이제 그림으로 많이 출제되거든요. 그림을 좀 익혀놔야 돼요. 됐니? 자, 지방 한 분자를 내가 뭐 시켜볼 거냐면 살짝 분해시켜 볼 거예요. 분해시키면 크게 두 가지 물질로 분해가 되는데 첫 번째가 글리세롤, 그럼 두 번째가 지방산으로 분해가 돼요. 참고로 글리세롤은 성질이 중성이에요. 지방산은 성질이 산성이에요. 됐지? 그지? 글리세롤을 화학적으로 잠깐 보이잖아. 외국분 아니야. 글리세롤 화학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탄소가 몇 개짜리 연결되어 있냐면 3개짜리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생긴 게 글리세롤이야. 이게 한 문자거든.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글리세롤을 이렇게 그냥 네모나게 표현을 해요. 네모나게. 됐지? 또는 뭐 동그랗게 표현할 수도 있고. 되니? 그 다음에 지방산을 볼게요. 지방산 한 분자를 보면 지방산 같은 경우는 탄소가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탄소가 몇 개 이상 연결된 거냐면 15개 이상 연결된다. 15개 이상. 그러면 지방산의 탄소의 구조를 보면 탄소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15개 이상이 연결되어 있어요. 됐지? 자, 그 다음 탄소와 탄소가 연결될 때는 각이 살짝 틀어지거든. 그래서 이놈들이 연결될 때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살짝 연결이 돼 있어요. 됐냐? 그래서 이때 형태를 보면 글리세롤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보통 네모나게 표현을 하고 지방산을 표현할 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표현하거나 그냥 이거를 하나의 일직선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됐지? 그림으로 표현할 때. 그럼 보자. 글리세롤과 지방산을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표현하는 게 바로 뭐예요? 글리세롤이요. 됐지? 그럼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몇 개 붙은 게 지방이냐면 3개 붙은 게 지방 몇 분자예요? 한 분자예요. 그럼 이거를 분해시키면 당연히 뭐하고? 글리세롤 하나에다가 뭐가? 지방산이 이렇게 3개가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이때 표현을 할 때 일직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점 좀 기억을 해. 이해되니? 그지?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하나하나 달라붙을 때 현상이 있는데 글리세롤 있지?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하나 붙었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모노글리세리드라 불러요. 모노 뜻이 뭐였지? 하나였지?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몇 개 붙었다는 얘기예요? 하나 붙었다는 얘기예요. 되냐? 그럼 지방산이 2개 붙으면 뭐라 부를까? 모노 다음에 둘이 다이였잖아. 그렇지? 다이글리세리드. 그럼 3개 붙으면 뭐라 부르면 돼요? 트라이글리세리드. 그럼 얘는 뭐라 부르면 돼요? 트라이글리세리드. 그럼 트라이글리세리드를 우리말로는 뭐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지방 한 분자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3단원에 들어가면 지방을 분해시키면 당연히 이렇게 분해가 된단 말이야. 근데 가끔 이렇게 분해가 된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모노글리세리드라는 얘기는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하나 붙어 있는 상태고 지방산 몇 개만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2개만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럼 당연하겠지만 글리세롤에다가 지방산 3개를 붙여버리면 이게 합성이 되는 거지, 지방이. 됐지? 여기에 대한 원리는 설명하진 않겠지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성될 때는 꼭 뭐가 빠져나와야 되냐면 물 분자가 빠져나와야 돼요. 탈수 반응이야. 분해시킬 때도 역시 뭐가 들어가줘야 돼요? 물이 들어가주는 무슨 분해가 일어나야 된다. 가수 분해가 꼭 일어나줘야 된다는 얘기죠. 3대 영양소들의 공통점이에요. 됐지? 이렇게. 그래서 또 애들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지방산은 산성이고 글리세롤은 중성인데 이놈들을 합성시키면 얘는 산성이 돼야 되지 않나?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화학적으로는 절대 산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얘가 산성인 줄 아는 친구들이 많아서 지방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앞에다가 뭘 붙여서 중성이라는 말을 붙여서 강조를 해요. 얘는 산성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산의 종류를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지방산의 종류. 됐지? 지방산의 종류가 포화지방산하고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산이 있어요.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이걸 화학적으로 설명하진 않을 거야. 화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는 화학적인 내용의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림상으로 구분하면 돼요. 잘 봐. 포화지방산은 이 지방산처럼 일직선으로 이루어진 지방산이 포화지방산이에요. 됐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직선으로 표현한 거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 지그재그로 표현한다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이게 됐지? 전체적으로 일직선이에요. 됐지? 그럼 불포화 지방산 어떤 거냐면 이 지방산이 가다가 중간에 확 꺾이는 거. 이런 식으로. 확 꺾이는 거. 됐지? 이거 지방산인데 불포화 지방산은 꺾인 지방산이야. 됐지? 그럼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럼 지그재그로 표현됐던 게 방향이 확 꺾여가지고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야. 이게 됐니? 포화와 불포화를 구분하는 방법이야. 됐지? 그래서 이게 포화 지방산, 이게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얘기야. 그럼 봐. 그럼 지방 한 분자를 만들려면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달라붙어야 되잖아. 그럼 이때 지방산이 달라붙을 때 포화 지방산이 달라붙을 수도 있고 불포화 지방산이 달라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지방의 특징이 있어요. 봐. 이거는 뭐예요?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3개가 붙었는데 전부 다 일직선이지. 그럼 얘는 뭐예요? 포화 지방산으로만 결합된 지방 분자라는 얘기예요. 봐. 그럼 이 지방 분자를 연결시키잖아. 지방 분자를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게 되면 지방 분자와 지방 분자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결될 수 있어요. 타이트하게 연결된다는 뜻은 분자 자체가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봐. 근데 이런 식으로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가 되어버리잖아.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된 지방들을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이거하고 다르게 한 분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뭐이죠? 많아지거든. 많아지게 되면 이것처럼 타이트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분자가 움직이는 게 뭐하다는 얘기야? 좀 수월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놈은 상온에서 분자 자체가 거의 움직일 수 없잖아. 그래서 상온에서 주로 무슨 상태로 존재하냐면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 이놈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주로 무슨 상태로 존재를 하냐면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돼. 이해되니? 상온이면 몇 도야? 20도야. 됐지? 그래서 너희들 삼겹살 먹으면 삼겹살에 살코기 말고 살코기 위에 이제 너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비계잖아. 비계. 그 비계가 바로 지방이지. 지방. 그 지방이 무슨 상태요? 고체 상태야. 됐지? 그래서 삼겹살이 돼지지. 돼지는 동물이니까. 그래서 돼지는 주로, 우리 동물들은 주로 이런 지방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슨 성 지방을 하냐면 동물성 지방이라고 그래요. 됐냐? 식물들은 이런 지방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거든. 즉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들은 주로 액체 성분을 띠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무슨 성 지방이라냐면 식물성 지방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됐지? 그치? 그러면 동물성 지방보다는 식물성 지방이 섭취했을 때 건강에 이롭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치? 그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내 체내로 당연히 뭐가 들어와요? 포화 지방산을 가진 지방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놈들이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면 혈액 속에 이런 분자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놈들이 무순화의 성질이 강하거든. 고체가 될 성질이 강하거든. 그럼 혈액 속에서 이놈들이 뭉쳐가지고 고체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요. 만약에 이놈들이 혈액 속에서 고체화가 되어버리게 되면 혈관을 주는 관을 뭐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을 섭취할 때는 포화 지방산을 함유한 지방보다는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한 지방을 섭취하는 게 수은암기 질병을 예방하는 데 그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지? 그지? 이게 예전에 논술 문제도 한번 나왔었어요. 성균관대. 자, 그 다음에 인지질 들어갈게요. 역시 인지질 몇 분자를 살펴볼 거냐면 한 분자를 살펴볼게요. 이걸 분해시켜 보면 이렇게 분해가 돼요. 분해된 물질을 가지고 제발 어려워하지 마. 이렇게 분해되는 거니까. 콜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산이라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글리세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산이 두 분자가 있어요. 그럼 글리세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됐어? 그 다음 지방산 어떻게 표현했니? 이렇게 표현을 했지. 이때 인지질을 구성할 지방산은 하나는 반드시 뭐가 꼭 끼어 들어가야 되냐면 불포화 지방산이 반드시 꼭 끼어 들어가야 돼요. 이해됐지? 그러면 글리세롤이 이렇게 쓰면 글리세롤의 지방산이 일단 몇 개가 붙냐면 두 개가 붙어요. 됐지? 여기에 지방산이 하나 더 붙으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지방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지방산이 결합할 부위에 뭐가 달라붙냐면 인산하고 콜린이 달라붙는다는 얘기야. 됐지?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게 콜린이고 이게 인산이고 이게 글리세롤이고 이게 지방산이라고 보는데, 다시 한번 인지질을 구성할 지방산은 반드시 불포화를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걸 이제 합성시켜 볼 거예요. 합성시키면 이게 콜린 밑에 인산이 붙어요. 인산 밑에 글리세롤 붙고 글리세롤 밑에 지방산 두 개가 이렇게 붙어요. 이게 몇 지질? 무슨 지질? 인지질 한 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럼 콜린하고 인산하고 그 다음 글리세롤 부분이잖아. 이걸 합쳐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해가지고 보통 참고서에 나오는 그림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됐지? 그럼 이 안에는 콜린, 그 다음 인산, 그 다음 글리세롤이 있구나 해석하면 돼요. 됐지? 자, 그 다음 인지질 한 분자를 볼 때 여기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머리라 불러요. 머리.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꼬리라 불러요. 또는 뭐 다리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랬지? 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 안 하잖아. 근데 인지질이 이렇게 분리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머리 쪽 성질하고 꼬리 쪽 성질이 좀 다르게 형성이 돼요. 성질이 달라져요. 이때 머리 쪽은 물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얘를 무슨 성이라고 부르냐면 친수성이라고 불려요. 친수성. 물하고 친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물하고 안 친하거든.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소수성이다 불러요. 소수성. 됐지? 물하고 안 친하면 뭐랑 친하냐면 말 그대로 지방들하고 친하거든. 지방들하고. 지방이 한자로 유잖아. 유. 기름 유자. 그래서 이거를 무슨 성이라고 표현하냐면 친유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됐지? 인지질 한 분자가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얘기야. 친수성과 그 다음에 소수성 또는 친유성을. 이해됐지? 이 성질 때문에 바로 생체막인 세포막을 구성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세포가 되려면 일단 무슨 막이 형성돼야 돼요? 세포막이 형성돼야 되는데, 세포가 되려면 안에도 물이 있어야 되고 바깥에도 물을 채워야 되거든. 그럼 이 구조가 있으면 바깥쪽과 안쪽을 전부 다 물로 형성시킬 수 있어요. 자, 세포의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의 이 부분을 뭘 시켜볼 거냐면 확대시켜 볼게요. 세포막 일부 확대시키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지? 그림 잘 봐. 이거 하나가 바로 인지질 한 문제예요. 인지질 한 문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가 돼요? 머리가 되지.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꼬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 꼬리가 그림에서 잘못 표현됐는데 정확히 뭐가 있어야 돼?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봐. 그럼 머리 쪽은 무슨 성이에요? 친수성이에요. 여기도 무슨 성이에요? 친수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쪽은 무슨 성이에요? 소수성이에요. 됐지? 이 막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친수성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깥쪽과 안쪽을 다 뭘로 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로 채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지? 자, 그 다음 여기가 인지질 이중층이잖아. 아까 그림에서 표현했듯이 세포가 있으면 세포막의 일부 위쪽만 확대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무슨 막이라고 표현하냐면 단일막이다라고 표현해요. 단일막. 단자가 보통 하나잖아. 헷갈리지 말자. 단일막은 인지질 몇 중층? 이중층으로 구성되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돼요. 됐지? 그 다음 인지질 사이사이에 여기 동그란 거 밖에 들어가 있지? 여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단백질이라고 그랬지? 인지질 사이사이에 뭐가 박혀 있다? 단백질들이 박혀 있다. 왜 단백질들이 박혀 있는지는 다다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해줄 거고. 이해됐지? 그지? 자, 그 다음 현재 여기가 인지질 머리고 그 다음에 이거 꼬리잖아. 근데 꼬리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분자와 분자 사이가 거리가 살짝 떨어지면서 분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인지질 분자들끼리 서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상태가 고체도 아닌 액체 상태에 가까운 상태 된다는 얘기거든. 완벽한 액체는 아니고, 그렇지? 뭐 예를 들면 젤 상태 정도? 뭐 이 정도로 보면 돼요. 어쨌든 이것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막으로 구성된, 즉 인지질로 구성된 막들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무슨 성을 갖는다 표현하냐면 유동성을 갖는다 표현해. 그렇지? 이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럼 그 안에 있는 밖에 있는 단백질도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애들도 이 안에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인지질로 구성된 막의 특징이 유동성을 갖는다라고 표현하는 거. 되니? 그럼 유동성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세포막의 구조도 뭐 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변화를 줘가지고 이놈들이 이 안으로 뭐 할 수도 있어요?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막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게. 이해됐냐?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림은 좀 더 멀리서 바라본 그림이에요. 역시 세포막의 일부를 확대시킨 거고, 여기가 세포막이면 인지 몇 중층인데? 2중층인데, 이게 무슨 막이다? 단일막이다 라고 보면 돼요. 됐지? 이렇게. 그럼 사이사이 밖에는 뭐 보여요? 단백질이 보이는데, 이 단백질들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돼 있다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해. 됐지? 인지질 분자도 마찬가지고.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 들어갈게요. 스테로이드는 뭘 구성하는 성분을 많이 쓰지? 동물 기준에서. 그렇지. 호르몬을 구성하는 데 주 재료로 쓰기 때문에 호르몬의 기능 때문에 무슨 기능에 관여한다? 생리 기능에 관여하는 물질로 쓰인다라고 우리가 표현했던 거. 그렇지? 그리고 스테로이드의 화학적인 구조거든 이게. 그렇지?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냥 고리형 구조 있잖아. 고리형 구조가 하나, 둘, 셋, 네 개 연결된 구조가 스테로이드 구조구나. 라는 정도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종류 중에서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이 콜레스테롤이 실제 뭘 만드는 재료냐면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예요. 그렇지? 그럼 혈액에서도 분명히 콜레스테롤이 움직이고 있잖아. 그럼 혈액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이 이동을 하다가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하는 세포한테 그걸 공급해 주게 되면 그 세포가 콜레스테롤을 이용을 해서 특정 호르몬을 만들어서 다시 뿌려준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질의 세 종류가 있는데 세 종류의 공통의 특징 들어갈게요. 공통의 특징. 그렇지?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야. 전체적으로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그래. 유기용매. 그렇지? 예전에 설명을 했지만 생명체가 갖는 용매는 다 뭐라 그랬니? 물이라고 그랬지. 그럼 물은 유기물이야, 무기물이야? 무기물이잖아. 그럼 물은 무슨 용매라 표현하면 돼요? 무기용매라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지방이나 인지질이나 스테로이드는 무기용매 자체는 잘 친하지 않는 성질들이 있잖아. 근데 뭐에는 잘 친해? 유기용매하고는 전체로 다 친하다는 얘기예요. 유기용매는 유기물로 구성된 액체라는 얘기예요. 유기물로 구성된 액체. 그렇지? 대표적으로 내들 식용유가 바로 대표적인 유기용매지. 지방으로 구성된 용매거든. 이것들끼리 서로 잘 섞인다는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해되니? 그래서 이 타이틀을 좀 기억해 주라고 해.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또는 잘 섞인다. 오케이? 그렇지? 그 다음에 지질 마무리하기 전에 지방산 중에서 필수 지방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까 단백질 과정에서 필수 아미노산 설명을 했잖아. 역시 이것도 동물 기준이에요. 지방산의 종류도 여러 종류거든. 그럼 지방산들끼리도 상호 뭐 할 수 있어요? 전환할 수 있는데 전환이 안 되는 지방산이 있어요. 그럼 그 지방산은 반드시 외부에서 뭐 해야 돼요? 섭취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필수 지방산도 주로 식물들이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동물들은 이런 필수 지방산을 반드시 식물로부터 얻어와야 되는 거고. 이게 됐지? 뭐 간단한 개념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질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할게요.